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나 야속하게 네. 정말 공들여서 쌓아 올렸던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를 하락 급락으로 이렇게 며칠 만에 무너뜨리니까 참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3주 동안 올랐던 시장이 지금 4일 만에 무너진 건데 네. 따지고 보면은 에코프로만 올랐던 시장, 2차 전지가 좀 무너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시장 하락 이유를 좀 보게 되면은 중국 시장도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어제 하한가 갔던 그런 종목들이 또 하한가 들어가면서 투자 심리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가장 큰 게 2차 전지 하락인데 최근에 한간에 이제 좀 배터리 돌풍을 일으켰던 또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도 지금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오늘 금감원장도 이 배터리 기업들의 이상 그 상승 현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하면서 관련 종목들 할인이 나오고 있다. 또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소재 기업들이 이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는 현재 우리 대통령이 또 미국에 가면서 중국과의 또 관계가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원료들을 또 수출 제한했을 때 우리 배터리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건데,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결국 지금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 봤을 때 반등의 트리거는 반도체 쪽에서 한번 나올 것 같고, 개발 내일 모레고요. 그동안 결국 또 이런 부분과 상관이 없는 이런 종목들이 급등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번 주 시장은 좀 어려울 거라고 좀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종목 장세를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2차 시장에서 이런 시장 벗어나서 올라갈 종목을 오늘도 말씀드려볼 거고, 또한 결국 지금은 다음 주에 올라갈 종목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좀 종합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종목도 한번 약간 기대를 좀 해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기대해보자 이야기 드렸는데요. 네. 조금 전에 현대차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 격이 정말 예상보다 잘 나온 실적이어서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적이 좀 굵게 나와주면은 또 이 하락을 끊어낼 수 있으니. 그러니까 어제부터 현대차가 올랐던 이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SL을 말씀드렸던 맞아요. 건데 SL도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만 지금 다른 현대차 부품주가 올라서고 있고, SL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시장이 지금 코스닥 시장이 3% 빠진 것 비하면 네. 지금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주 시장은 2차 전지 때문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를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장비 부품 쪽에서 준비하시되 결국 이 시장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SL 말씀드렸던 거고 좀 올라서고 있고요. 같이 말씀드렸던 현대에너지솔루션,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것들, 그러니까 시장이 좀 빠지고 있다 보니까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주가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현대엔솔 같은 경우도 주가를 좀 좁혀서 보시면은 아직도 바닥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미국 쪽에서 이 태양광 기업의 상승이 안 나옵니다만은 결국 IRA에 대한 수혜도 태양광이 가져올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 바닥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외성 가져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보유할 점 말씀드리겠고, 그 전날 말씀드렸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제가 AI의 상승을 5월 달에 AI 광풍이 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어제도 올랐고요.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3% 빠지는 걸 비한다면 상당히 큰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번 주에 시장에 안정을 한다면은 저는 다음 주 지나서까지도 이런 AI 관련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중국이 엔비디아 GPU를 쓸 수 없다 보니까는 이 대체할 수 있는 걸 찾고 있는 건데, 원래는 AI 전용 반도체 NPU죠. 그 NPU를 만들 수 있는 IP를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오픈엣지이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단기적으로 22,000원까지 말씀드렸죠. 이때까지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요,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종목 한번 또 두 종목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엄선해서 왔습니다. 네.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그럼 키워드 힌트부터 먼저 볼까요? 네. 우주항공도 간다인데 지금 뭐 우주항공만 간다예요, 현 시장에서는. 이제 우주항공도 있고, 네. 사실 저는 주 후반부터 움직일 수 있는 걸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이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네. 방미에 초점을 두고 좀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그것 때문에 중국과의 또 관계가 안 좋아져서 빠지는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방미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올라갈 종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오늘 밤에 이제 윤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지난달에 이제 우리가 실무 차원에서 네. 민간 한미 우주 대화에서 이 우주산업 탐사 탐사 분야에 대해서 확대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25일 오늘 밤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고다드 우주 비행센터를 찾아가지고 우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건데 지금 최고 이 통수권자 차원의 어떤 포괄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나사에다가 협력을 제안했거든요. 지난해 이제 한국연하고 천문연, 지질자원형에서 한미 협력 가능한 그런 것들을 제시했고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걸 취합해가지고 협력을 했는데 이에 대한 부분에서도 MOU를 체결할 수 있을지 보고 있는 거고 어쨌든 최종 조율에 따라서 공동성명서가 나올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공동성명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관계자에 의하면 지금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간도 따라갔고요. 그다음에 여러 합의도 예정이 돼 있다. 다만 이 합의를 하기까지는 어떨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말을 아끼고 있는데 어쨌든 기간도 갔고 합의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달라라고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2030년에는 달 착륙, 그다음에 2045년에는 화성 탐사 추진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뭐 어떤 우리가 계획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MOU 체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인 MOU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또 대장주 하나를 우리가 지금은 담아놓는다면 아마 이번 주만큼은 어쨌든 시장보다는 좀 더 큰 수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 드려보면서 대장주 하나 또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25일 나사 방문 후에 간담회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우주항공 테마주들의 흐름이 연초에는 그래도 별로였는데 그쵸. 예, 3월, 4월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졌었거든요. 과연 어떤 종목이 대장격 역할을 또 해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 네. 거의 안 간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안 갔는데 최근에 이제 맞아요. 보시면 쭉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항공 하면 그냥 대표적으로 이 종목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속 회사들이 이제 항공기라든가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같은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을 대표하는 종목이 바로 한국항공우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초음속 다목적 공격기죠. 이 FA-50에 대해서 미국 수출을 추진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미국에 수출한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작년에 연간 완지 기술 수출 목표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이 FA-50 18 수출을 하기로 계약을 완료했고 25년도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FA-50 경공격기에 대해서 수출 목표 달성했는데 이번 연도가 지금 미국의 수출 목표하는 건데요. 이번에 항공우주 대표이사도 이번에 이제 그 방미단에 따라가신 겁니다. 따라가가지고요. 방미 행사인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가지고 여기서 또 협상을 좀 벌인다는 겁니다. 막판 협상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또 어느 정도의 MOU만 나온다 하더라도 또 한번 급등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보시면 방산주도 꽤 올라오는 모습 좋아지고 있고 또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어떤 방미 일정에 포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항공우주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차트는 최근에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근처까지 좀 와 있는 건데요. 차트를 길게 보시면은 신고가는 아닌데 신고가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높아 보일 수 있는데요. 요새 보시면 어쨌든 2,000주가 쭉 갔다가 빠지다 보니까는 이쪽에 종목도 빠지고 있고 오히려 이런 어떤 정책 모멘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 음봉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일단 목표가는 신고가 근처인 65,000원까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어제 저점 정도인 57,500원으로 손절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65,000원, 손절 가격은 57,500원 제시했습니다. 네. 바로 어제 저점 부근인 좀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네. 단기적으로 이슈를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길면은 다음 주 초고요. 네. 아마 이번 주 안에 시세가 안 난다면은 일단 좀 우리가 약간은 좀 제껴놓고 봐야겠죠. 약간은 쉬어두고 또 다시 기회를 노려보겠다. 알겠습니다. 첫 네. 번째 한국항공우주였고요.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은 또 무슨 옷을 입고 있을지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2의 반도체는 바이오다. 네. 삼성이 이야기하는 거고 네. 최근에 이재용 그 회장의 행보를 보면은
반도체 다음으로 키우는 게 바이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의 수장들이 또 이 방미 그 경제 산업단에 따라갔거든요. 맞아요. 21명이나 포함됐는데 이 바이오 기업들이 이 어떤 경제 산업단에 포함돼서 간 거는 처음이라고 하죠.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 기업을 좀 봐야겠다라는 거고 네. 내용 좀 보게 되면은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서 이제 어떤 그 바이오를 좀 나가는 건데 지금 이제 이 다음 사업으로 반도체 다음 그러니까 메모리 다음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게 시스템 반도체하고 배터리 그다음에 6G하고 AI 이거와 같이 보는 게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지금 미래 첨단 그 산업으로 픽을 한 건데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미국 같이 가가지고요. 모더나하고 바이오 경영진을 만나가지고 협력 관계를 좀 강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재용 회장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이 스테반 방셀 모더나 CEO 회장하고 지난번에도 화상 그 통화를 해서 우리 또 그 백신을 좀 빨리 공급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또 어떤 친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 기업들과의 면담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는 여기서 이제 어떤 그 바이오 관련된 어떤 MOU라든가 어떤 종합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경제 사절 때는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 21곳이 좀 동향을 했죠. 그래서 삼성이 지금 바이오를 신사업 점찍고 이 바이오 쪽에 3년간 투자하는 게 24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용인 클러스터에 투자하는 게 300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이오에 투자하는 게 3년 동안 240조 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이 바이오를 반도체 다음으로 키운다면 역시나 이 분야에서도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 쪽에서 실적이 또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다만 주가는 지금 또 좀 저평가받고 있는 그런 기업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데 저평가를 받고 있다. 네. 그럼 또 이때 한번 주목을 받게 되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 제2의 반도체는 바이오다. 관련주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사실 셀트리온이 실적 이야기를 하니까 네. 설마 셀트리온 그룹주일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네. 지금 조정이 충분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바이오시밀러가 오히려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인데 오리지널 약보다도 더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지금 그 터키인데 이제 우리가 튀르키예로 이제 바꿔 부르고 있죠. 이 튀르키예 병원에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바이오시밀러 처방액이 상위 10위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지금 9단계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거고 이게 램시마라는 바이오시밀러의 그 직판 유통망을 좀 구축을 해가지고 연간 기준 지금 그 램시마가 오리지널의 처방액보다도 더 많은 51%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주마라는 바이오시밀러까지 연간 기준 71%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역시나 오리지널보다도 더 많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21년도에 출시한 건데 이게 지금 오리지널보다도 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트라스 투즈맙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정부 입찰에 성공하면서 지금 이 오리지널보다 훨씬 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튀르키예에서 지금 신규 제품을 출시할 계획인데 새로운 바이오시밀러죠. 유플라임하고 베르델마 이것도 지금 미국 진출도 앞두고 있는 건데 지금 기존 바이오시밀러도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신규로 또 출시하는 바이오시밀러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그 해외 판매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도 어쨌든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실적이 증가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서정진 회장 관련해갖고 좀 주가 한번 쭉 올라왔었다가요.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충분한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조정권에서 우리가 좀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7만 6천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어제 저점이었던 67,300원으로 손절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를 다시 또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를 올려놨었는데 네. 시장이 또 흔들리다 보니까 같이 매도가 나왔거든요. 충분히 조정이 나왔다. 목표 주가 76,000원, 손절가 67,300원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략해 보겠습니다. 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세 종목도 오늘 시장과 상관없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 중요한데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 4시부터 볼 수 있고요. 네이버 밴드에서 또 역시나 최현덕 검색하시면
오늘 나온 이 종목들 내용 딱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들에 대한 내용은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